전문가 저희 전화 연결을 해갖고 이번 사고와 관련된 소식 자세히 좀 짚어보겠습니다. 이용재 경민대 소방행정학과 교수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교수님. 자, 아주 뭐 예, 예. 안타까운 소식이 계속 접해지고 있습니다. 지금 사망자 계속 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일단 오늘 화재 사고 인명피해가 좀 이렇게 늘고 있는 이유부터 좀 짚어볼까요? 예, 인명피해가 계속 늘고 있는 안타까운 사고가 자꾸 발생되고 있는데요. 아마 이번 같은 경우는 그 건물에 계셨던 분들이 예. 건강하신 이런 분들이 아니라 연로하시거나 아니면 이제 병중에 계시거나 이런 분들이 거의 전부 다기 때문에 예. 대처 능력도 떨어지고 또 거기에 그 환자나 불편하신 분이 대략 한 200여 분 가까이 계신데 예. 그분들은 어떤 자력 피난이 불가능하신 분들이거든요. 네. 근데 거기에 근무하시는 그 대피를 도와야 될 분들은 전체 근무 직원이 35명이라고 가정을 했을 경우에 예. 3교대 근무를 하거든요. 병원이다 보니까. 그러면 늘상적으로 근무하시는 상주 인원이 한 10명 정도 내외밖에 안 된다는 얘기죠. 예. 그 인원이 그 요양병원에 계신 분들을 신속하게 대피하기는 굉장히 어려웠지 않았느냐, 그런 부분이 하나 있겠고요. 예. 또 하나는 이제 유독가스에 이분들이 건장하신 분보다 더 취약하거든요. 그런 부분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이분들이 어떤 피난이나 대피 과정에 있어서 그 의료기에 의존하지 않고는 생명이 유지가 어려우신 분들이 많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악 영향을 미쳐서 이와 같은 많은 인명피해가 났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네, 그 의료진 수가 30여 명에 불과해서 평소에 인력이 부족했던 게 아닌가라는 부분을 좀 짚어주셨는데, 당시에도 의사 2명이고 간호사 9명이 근무를 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예. 평상시에도 이 정도 인력이 근무를 하고 교대로 이제 활동을 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평상시에 대략 10여 분 내외 정도가 이제 그 직원이나 의료진으로 이제 근무하고 계신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이 이런 급격한 이런 대형 사고인 경우에 예. 사실 빨리 신속하게 이분들을 외부로 대피시킨다라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교수님, 네. 이게 보니까 2014년에 장성에서 노인요양병원 화재 날 때도요. 네네. 이때도 이제 뭐 지금처럼 요양병원이었는데 네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환자들이 바로바로 응급을 대처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신체적 여건이 안 된다면 이런 네네. 소방시설 같은 거에 대해서 좀 더 주의를 기울여야 됐을 것이고 좀 더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어야 될 텐데 그런 게 거의 굉장히 부족한 상태였던 걸로 좀 추정을 해봐야 될까요? 추정을? 예, 그런 부분이 있을 예. 겁니다. 왜냐하면 근무하시는 분들은 자위소방대라는 것이 이제 편성이 돼 있고 예. 각각의 임무가 주어져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경우 보면 꼭 이번 화재가 그렇다라는 게 아니라 대부분의 경우에 있어서 그 직원분들이 자기가 화재 시에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 그런 자위소방대의 편성과 역할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잘 숙지가 안 돼 있고 또 예. 이거에 따라서 그런 어떤 훈련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미진한 부분이 여러 경우에 있어서 이제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 이번 사고의 인명피해를 키우는 데 있어서 좀 안 좋은 영향을 미치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저희 소방당국의 브리핑을 들어보면 1시간 40여 분 만에 큰 불길이 잡혔습니다. 이번 예. 이 대처 좀 빨랐다고 보십니까? 어떻습니까? 예, 아마도 이제 1시간 40여 분 동안에 대처했다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우선은 이제 화재 진압 부분에 초점을 맞췄을 거고, 또 하나의 그 초점 부분은 여기에 계신 분들을 빨리 수색하고 발굴 찾아내서 외부로 대피시키는 그런 듀얼로다가 아마 소방대원이 활동을 한 시간이 한 1시간 45분 내지 그 정도 시간이 경과된 것 같습니다. 근데 역시 예. 소방 인력 자체도 워낙 많은 환자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이분들을 신속하게 화재 진압을 하고 또 구조하고 대피시키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고, 그런 것들이 많은 사망자를 가져오는 그런 원인이 되지 않았겠느냐, 이렇게 판단합니다. 예. 이 소방차가 도착하기 전에도 최초의 진화가 아무래도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싶은데, 이번에 화재를 봤을 때 최초 진압은 좀 잘 됐다라고 봐야 할 것인지 어떻게 좀 예측을 해볼 수 있을까요? 자세한 거는 현장에 있었던 분들의 어떤 증언이라든지 조사를 통해서 밝혀지겠지만 예. 1차적으로는 어떤 화재든지 화재 초기에는 화재가 크지 않습니다. 그때 직원분들이 어떤 화재 진압을 초기에 좀 했었더라면 이렇게까지 크게 큰 사고로 번지지
않을 수 있었지 않느냐 이런 그 조심스러운 그 예측을 해보게 됩니다. 예. 최초 진압을 했는지는 차후에 확인이 가능하긴 한 겁니까? 예, 거기에 계셨던 분들의 어떤 조사라든지 증언을 통해 보면, 그 당시 얼마만큼 화재 초기에 진압에 참여했는지, 예. 어떤 역할을 했는지, 이런 것들은, 밝혀질 거라고 봅니다. 자, 저희가 이제 뭐 화재 발생 원인을 이제 소방당국에서 지금 계속해서 조사를 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네네. 어디까지나 추측일 수밖에 없겠습니다만, 네네. 뭐 전기 합선이라든가 뭐 누전이라든가 일단 간호사들이 목격에 따르면 1층 응급실 뭐 쪽에서 발생했다. 불길이 솟았고 탈출한 간호사들의 말에 따르면 그런데 원인들을 어떻게 좀 추정하고 계세요? 아마 워낙 중대한 사고이기 때문에 섣불리 제가 원인을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네. 추정컨대 사람이 다 그 관리자나 이런 직원분들이 있는 상황에서 불이 났다라고 하는 것은 아마도 그런 어떤 발화 원인으로서 전기적인 어떤 장비라든지 예. 용품이라든지 이런 것들의 문제에 의해서 발생되지 않았느냐. 그렇다면 그 직원분들이 그 당시에는 이제 깨어 있고 활동 중인 시간이었기 때문에 초기에 좀 소화기 같은 걸로 진압을 했었으면 하는 그런 부분이 좀 의구심도 들고요. 아쉬움도 또 남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네, 지금 좀 들어오는 내용을 보면 세종병원에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게 확인이 됐다라고 합니다. 뭐 이 네네. 부분도 지금 화재를 키우는데 어떤 영향이 있었는지 어떻게 보십니까? 우선은 여러 가지 소방 시설 중에서 가장 그래도 신뢰도가 높은 게 스프링클러인데 예. 이 건물 이번 병원 같은 경우는 그것이 의무적인 설치 대상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고 그래서 없었던 건데요. 설사 스프링클러가 있었다 하더라도 이런 건물 같은 경우는 그 스프링클러라는 것은 화재 진압이 주목적이고 빨리 그 대피시키고 이런 데는 큰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없는 설비입니다. 네. 그래서 스프링클러가 있었느냐 없었느냐는 이번 사건과는 조금 거리가 있는 그러한 논점이 되겠고요. 무엇보다 네. 중요한 것은 이 환자분들을 이 재해에 약하신 분들을 얼마만큼 빨리 피난을 시키고 구조했고 여기에 그것을 했느냐 못했느냐라는 부분에 그 가장 핵심적인 문제점이 있다라고 봅니다. 기본적으로 지금 화상으로 인한 피해자는 없는 것으로 현재까지 전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네. 대부분 다 이제 유독가스에 질식됐다 이런 원인이 좀 밝혀지고 있는데 예. 1층에 불이 2층으로 번진 것을 초기 진압에 성공했다는 브리핑이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희생자가 많이 나왔다는 것. 아까 말씀하신 대로 거동 불편한 분들이 아무래도 많기 때문에 진압에 성공했다 하더라도 연기가 많은 상황에서는 충분히 그 시간을 제대로 피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화재의 어떤 인명피해가 커졌다 이렇게 좀 보시는 건가요? 예, 그런 부분이 다분히 있습니다. 소방대원이 그 적절한 시기에 신속하게 화재 진압을 했다 하더라도 예. 그 건물 내에는 상당량의 유독가스가 잔존해 있고요. 불을 껐다 하더라도 지속적으로 연기는 발생될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실내에 충만돼 있고 거기에 거동이 불편하신 그 환자분들이 상당 시간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분들이 이제 유독가스를 마심으로 인해서 예. 그 사망자가 많이 발생되지 않았느냐 그렇게 추측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그 화재가 났을 때 유독가스는 뭐 삽시간에 퍼지기 때문에 예. 뭐 조금이라도 지체하기가 좀 쉽지 않은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예. 것들, 그러니까 화재 초기에 그런 것들을 좀 진압하는 게 가장 용이할 수 있는 뭔가 어떤 시스템적이라는 게 있어야 될 텐데 뭐 그런 건 어떤 거라고 좀 보고 계세요? 현장에서 화재 초기에 가장 효과적인 것은 소화기입니다. 그게 예. 단순한 그 소화용품이지만 그런 것만 좀 제대로 초기에 직원들이나 그 관리하시는 분들이 사용했더라면 좀 이렇게까지 큰 대형 참사로는 이어지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판단을 좀 조심스럽게 해보는 거고요. 예. 그다음에 거기 계셨던 분들이 그 건장한 분들 같이 정상적인 분들 같이 어떤 그 연기를 호흡 안 할 수 있는 덜 마실 수 있는 그런 그 요령 쉽게 얘기해서 뭐 수건이나 옷이나 이런 걸로 코와입을 막고 예. 좀 있었다라면 줄일 수 있었겠지만 이분들은 사실은 침대에 누워 있고 중환자분들이고 이러다 보니까 그런 최소한의 자기 방어조차 할 수 없는 분들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더 사망자를 키우는 그런 역할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네네. 이용재 경민대 소방행정학과 교수와 함께 이번 화재 관련돼서 자세히 좀 짚어봤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